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한수원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도 대학가는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상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최근 한 달간 지역 주요 이슈를 분석한 결과 대구, 경북 모두 코로나가 키워드 1위로 꼽혔습니다. 로봇 체험부터 목공, 3D 프린팅 등을 체험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경북 메이커 교육관 현장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초중 고등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했지만 대학가는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험 실습 과목은 대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줄어든 학생 탓에 대학가 상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의 한 대학가.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합니다. 예전 같으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바빴던 식당이지만 손님이 뜸합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수만 명에 달하던 이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발걸음이 크게 줄었습니다. 인근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든 학생 탓에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학가가 제일 피해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비대면이라 학생들이 아예 안 오니까. 그래서 학기 중에는 점심시간이면 그냥 꽉 차서 그냥 홀에 알바, 또 홀 서빙 2명, 주방에 1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서도 전체 하루에 뭐 대여섯 팀밖에 안 오기 때문에. 빈 방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원룸촌도 타격이 큽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거의 없어 골목길이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금 2학기 학사 일정이 이제 1, 2학년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1, 2학년들이 방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학생들이 지금 방을 다 안 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타지에 있던 학생들도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여름에 구했다가도 한두 달 있다가 나간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비수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는 12월 달부터 이제 내년 봄까지 또 다시 성수기인데 또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대학가는 여전히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주변 상권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검사부터 입원 조치, 격리 해제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2, 3월 확진자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산 입력이 늦어지고 병상은 부족한 탓에 격리와 입원 치료가 발빠르게 되지 못했던 상황이 계기가 됐습니다. 시는 질병관리청의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로나19 환자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들을 보완했습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각 구군 부서에 흩어져 있던 자료를 통합하고 일관된 자료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넘게 끌어온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한수원이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0일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할 경우 산정한 전기 판매 수익 등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성과 환경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을 유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원전 계속 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당초 2012년까지가 설계 수명이었던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연장 가동하도록 5,900억 원을 들여 수리한 뒤 다시 경제성이 없다며 폐쇄해 논란을 샀습니다.
27일부터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땐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수성구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에 속해 항목별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꼼꼼히 들여다봐서 투기성 불법 거래를 미리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간 대구 경북 지역 언론 기사나 민원에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됐을까요? 박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이슈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건데 가을철, 관광지, 관광객, 방역 등도 주요 단어로 꼽혔습니다. 최근 지역 감염자가 2주째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외부인들로 인한 감염을 우려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실제 상인들도 모처럼 는 관광객이 반가운 한편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좀 잘 하시고 이제 입장하실 적에도 전부 다 하여튼 간에 마스크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거죠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경북에서는 영주댐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환경부는 심각한 녹조를 이유로 지난 15일부터 영주댐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보류됐습니다. 주민들은 며칠째 댐 하류에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주시와 시의회는 물론 경북도와 인근 지자체까지 나서 댐 방류 저지에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수자원 공사, 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측 가능한 협의체로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구 집값은 올 들어 4월 한 차례를 빼고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대구 집값은 전달보다 0.72% 올라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집값을 두고 격전이 오가는가 하면 2018년 이후 대구 2030 세대가 산 아파트 최고가가 19억 5천만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1년여 만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월성 원전 1호기, 처리 수준이 35%에 그치고 있는 불법 투기 폐기물, 잇따른 축제 취소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산물이 대구 경북 지역 소식에 화제로 등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학생들이 상상하는 그 어떤 것도 한 번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북 메이커교육관 맹글마루인데요. 개관 넉 달 만에 4,300여 명이 다녀갔고 올해 예약도 모두 마감됐습니다. 방문객이 적었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찾는 사람이 없어 텅 비어 있었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글로벌관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만든 경북 메이커교육관 맹글마루입니다. 학생들이 로봇 게임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다양한 물건을 조립하고 창조해냅니다. 실제 가전제품을 분해해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해냅니다. 학생들은 그저 신기합니다.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해서 바퀴가 달린 로봇을 만들려고 재밌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했던 이런 가전 제품들을 쉽게 분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여기 오면 마음껏 분해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새 활용 작품이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경북교육청은 글로벌관 일부를 무상 임대해 45억 원을 들여 교육 전시체험 공간 6곳을 꾸몄습니다. 지난 7월 개관 이후 넉 달 만에 4,3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오는 12월까지 학교 단체 예약도 마감됐습니다. 주말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먼저 상상합니다. 뭘 만들까? 그다음에 또 이걸 직접 만듭니다.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만든 것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여기가 새마을 테마공원인데
그동안에 좀 방문 계획이 좀 저조했잖아요. 그죠? 메이커 교육이 저는 미래의 새마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메이커 교육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 양성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의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의 통과 여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주무부서인 기재부에서 경제성 평가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겁니다. 보도에 이동욱 기자입니다. 엑스코선 건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한 엑스코선 건설 사업은 그해 8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엑스코선 경제성 평가를 위한 2차 점검회의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하고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의견 KDI하고 해서 조율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 건지. 분석 보고서 뭐 자체 점검도 있고 해서 그거는 뭐 논의되면 알려드릴 거예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으로 평가 항목이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성 평가입니다. 경제성 평가에서는 사업에 드는 비용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편리와 이익을 서로 대비해서 평가하는데 통상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있을 2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엑스코선 건설 사업은 구분응선을 넘게 됩니다. 2차 점검회의를 통과하면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종합평가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더해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종합평가지수인 AHP를 산출하는데 예타를 통과하려면 AHP가 0.5 이상이 돼야 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일단 올 연말 예타 통과를 전제로 타당성 평가와 기본 계획 수립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경상북도와 산하기관 25곳 등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여성 직원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8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도 및 산하기관 직급별 남녀 현황에 따르면 도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22곳이 여성 직원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개발공사로 직원 119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15%인 18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여성정책개발원으로 직원 23명 가운데 17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경북도청은 직원 2,031명 가운데 여성은 702명으로 31%를 차지했으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104명 중 여성은 4명으로 3.8%에 그쳤습니다. 경상북도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벼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해 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 손상된 나달 비율 등 잠정 규격을 신설했습니다. 공공비축용 벼와는 달리 매입 품종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매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피해 벼 3,600톤 정도를 매입하고 수매 직후 중간 정산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겨울철 잇따르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AI를 차단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방역을 강화합니다. 철새 도래지인 동구 안심습지에 축산 차량, 낚시 등 외부인 출입을 막고 매주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를 검사합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가금 농장엔 제대로 된 방역시설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시설이 미흡한 농가엔 가금류를 들이지 않도록 입식 전 신고제를 운영합니다.